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즐거운 휴일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 있다 보니까는 좀 수급적인 부분이 탄력이 떨어지면서 좀 어떻게 보면 재미없고 어떻게 보면은 좀 잠잠하고 심심한 그런 시장이 나왔는데, 아마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다라기보다도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미리미리 짚고 넘어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번 주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종목들, 그 다음에 무슨 일정이 있나 요거를 한번 쫙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LNF랑 첨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건데, 금요일 시장에서 LNF가 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뭐 팔 생각이 없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이슈는 딱 하나, 거기까지는 내가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흔들리는 거에 있어서 워낙에 매수가가 안정적으로 잘 잡아놨기 때문에 뭐 같이 흔들릴 필요도 없이 그냥 쭉 끌고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첨보도 우리가 좀 차분하게 모아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봐야 되는 2차 전지도 같이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뭔가 말이 좀 빨라져요. 말이 빨라지면은 막 이렇게 좀 듣기 힘들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누군가한테 뭔가 설명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박자가 굉장히 빨라지는 부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박치의 그게 있기 때문에 박자가 저도 모르게 뭐 랩하듯이 너무 빨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차분하고 천천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번 주 일정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뭐 네 가지 정도로 좀 뽑아놨는데, 첫 번째는 애플 온라인으로 이제 2022년도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요거를 좀 개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VR 발표 여부가 좀 중요하다. 애플이 발표하게 되는 거는 신제품도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VR 기기 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VR이라는 게 결국에는 메타버스잖아요. 안경이나 헤드셋 요런 거를 좀 쓰고 눈앞에 보이는 가상 세계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 기 때문에 애플 훈풍으로 메타버스 쪽이 다음 주에 재차 반등 시도할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짜 순수하게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쪽은 뭐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삼성 SDI, 그다음에 뭐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SK하이닉스, 뭐 포스코, 중소기업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반도체, 영풍그룹, 더구전자,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뭐 파악을 하셔도 나쁘지는 않다. 뭐 추가적으로 보면은 뭐 당연히 추가적인 다른 종목들도 더 있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중소기업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반도체라든지 더구전자 정도 둘 다 주가는 바닥권인데, 다음 주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좀 들어 올리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고,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지금 위치에서 단기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가격 조정이 받고 단기 박스권 흐름이 조금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워낙 바닥권이라서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기업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LG이노텍, 뭐 삼성전기 이런 것들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화물연대 총파업 7일 예정, 이거는 뭐 관련주는 굉장히 심플해요. KCTC, 그 다음에 한솔로지스틱스, 이 딱 두 개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임상종양학회, 그 다음에 뭐 유럽혈액학회 뭐 이런 것들이 개최가 되는데, 바이오 학회 이슈는 6월 9일에 EHA를 시작으로 13일에 미국 바이오 컨퍼런스, 20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암 연구학회 이런 것까지 있다라고 보면은, 일단 혈액학회 쪽 같은 경우에는 앱클론 정도는 좀 유망하게 보고 있고, 아무래도 혈액학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케가 이슈몰이는 조금 더 잘 되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최근에 2년간을 딱 놓고 봤을 때 제약바이오 모멘텀은 사실상 거의 주목을 많이 받은 적도 없지만 최근에 바이오가 조금씩 올라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장에서는 이제는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시장 분위기를 보고 차차 브리핑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직접 추천도 드리고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블리자드, 디아블로, 이모탈 출시, 요거는 뭐 손오공 요런 한 종목 딱 한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정리만 해두시고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수급이 붙을 때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너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 사겠다라고 하면은 사셔도 되는 거고, 좀 전략적인 부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혼자서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내가 어떤 전략으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봐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개월에 33만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랑 좀 재밌게 주식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뭐 당연히 그때그때 주식 시장의 색깔적인 부분이 다르기는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저거를 좀 사고 싶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단타로 좀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한테는 기회가 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뭐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내가 지금 팀이 없어, 방출당해서 팀이 없어, 근데 몸도 안 만들어놔, 그러면은 다른 팀에서 불러주겠어요? 안 불러주죠. 내가 방출을 당했지만 다른 팀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몸을 만들고 준비를 해서 다른 팀에서 불러주면은 뭐 거기 가서 운동을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뭐가 됐든지 간에 준비가 굉장히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게 뭐가 있냐,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섹터별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리를 다 해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축산 테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뭐 육개, 오리, 돼지, 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뭐 사료는 사료대로 따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종목 중에서 대장주를 항상 제일 위에 올려 두시고 그 밑에는 가벼운 거, 즉 시가총액이 낮은 거, 요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 단타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그냥 종목명만 봐도 솔직히 이게 뭐 가볍다, 이거 가면은 우선주가 더 크게 간다, 이런 거는 그냥 자동으로 좀 외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적인 부분도 같이 곁들여 줘야지만 좀 공부가 잘 될 수 있다. 내가 어떤 문제 수학을 잘 못해, 근데 수학을 계속해서 틀려, 그러면은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수학을 공부를 해서 시험에서 이 문제도 맞고 막 성적이 자꾸 높아져, 그러면은 당연히 공부가 재밌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요게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고, 그 다음에 대장주는 항상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과거의 대장주가 항상 대장주가 되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날 테마가 돌고 예전에 이었더라고도 지금 당장 더 강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우선순위를 좀 바꾸면서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수시로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아침에 종목들 모니터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메모장 같은 경우에도 항상 적극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2개씩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한 달이면은 뭐 44에서 46종목 이렇게 되는데 1년이면은 530종목이 넘어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기억해내기는 당연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한번 매매하는 거는 날짜 딱 적고, 왜 샀는지, 왜 만약에 뭐 실패했는지, 아니면 왜 성공했는지, 요거를 종목명의 메모 기능에 여러분들이 첨부를 하세요. 물론 저는 뭐 지금은 안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주식 입문하는 시절에는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다 거치고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셔도 3년이면 어디 가서 주식 얘기할 때 저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런 소리는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그때 그 상황에 맞게 대입을 시켜서 수익적인 부분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내면은 그게 최고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전에도 뭐 서암 기계공업 이런 것들을 뭐 14% 수익적인 부분이 났고, 뭐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1%대 수익 인증을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재건 쪽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수시로 대장 종목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수시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좀 LNF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뭐 3%대 3.96 뭐 4% 가량의 뭐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뭐 20만 원 밑에서 이미 다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서 모아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LNF를 지금 와서는 굳이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 이미 뭐 30% 40%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와서 제가 추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사실 좀 웃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차라리 첨보를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우리가 묵직하게 모아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해요. 왜? 뭐 개인 성향에 나는 묵직한 거를 그냥 모아가는 게 좋다라고 하면은 뭐 묵직한 걸 모아가시면 되시는 거고, 그래도 나는 뭐 빨리빨리 가는 게 좋다라고 하면은 그 빨리빨리 가는 거를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항상 어느 정도 묵직한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서 탄력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첨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2조 6,500억 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가총액이 높으면은 높을수록 그만큼 좀 묵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덜 간다, 못 간다, 안 간다 이게 아니라 그냥 묵직하게 움직인다, 위아래로 흔드는 폭이 조금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첨보는 일단은 세계 최초로 LIFSL, 그 다음에 LiPO2F2, 그 다음에 LID-FOP 차세대 전해질 상용화에 성공을 했어요. 세계 최초로. 이게 굉장히 워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뭐 기사를 보시고 리포트를 많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딩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 최초, 아니면 뭐 특허, 역대급, 최대, 창사 이래, 이런 워딩이 붙어있는 종목들을 그때는 유심히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LIFSL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안정성 향상, 그 다음에 뭐 수면 연장, 이런 것들, 낮은 온도에서 배터리 방전 억제, 뭐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국내 배터리 3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를 했던 부분이 있고, 2차전지 소재 매출 비중이 2017년도에는 18%에서 21년도에는 68%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조로 지속 전망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를 딱 놓고 봤을 때도 나쁘지는 않아요. 너무나도 좋은 위치예요. 지금 보면은 뭐 이 위치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뭐 시장이 빠질 때마다, 그냥 종목이 빠진다라기보다도 시장이 빠질 때마다 그렇게 모아 가셔서 좀 상승적인 부분을 타는, 좀 많이 먹고 많이 넣고 묵직하게 먹고 나오기에는 굉장히 베스트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은 대보마그네틱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단타성으로 이게 5만원 부근에서는 우리가 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도 5만원 요 부근에서 단기성으로 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시가총액 자체가 4,194억 원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매출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988억 원, 그 다음에 뭐 아이고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988억 원,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29억 원, 그 다음에 뭐 20년도에는 158억 원, 요 정도 수준인데 꾸준하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지난해랑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8월이랑 올해 1월달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소재 임가공 사업 관련 수주를 공시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올해부터 2차전지 소재 임가공 관련 매출이 가시화될 뿐만이 아니라 고객과 퀄을
통과하기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매출 성장성이 좀 앞으로는 좀 가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수산화 리튬 뭐 이런 소재 임가공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향후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은 수익성 개선에 기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2차 전지 설비 투자 확대로 수익 가능해지면서 매출 증가로 이제 실적 개선이 가속화를 할 수 있는 부분, 지금에서 시가총액 자체가 대보마그네틱이 4,194억 원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기에는 멀티플 부여를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좀 시가총액,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가벼운 것들이 더 잘 날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5만원 부근에서는 좀 단기성으로 붙어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묵직하게 끌고 갈 거는 우리가 묵직하게 끌고 가는 거고, 단기성으로 빨리빨리 돌려서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먹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뭐 종목도 중요해요. 종목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좀 안정적인 매수가를 잡느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남은 시간도 즐거운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